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자궁외 임신입니다. 이게 어떤 증상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주제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임신이라는 게 정말 큰 축복인데 만약에 수정란이 엉뚱한 곳에 자리를 잡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자궁외 임신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자궁의 임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정란이 원래 있어야 할 자궁 안이 아니라 그 바깥쪽에 착상하는 경우를 말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궁 밖은 아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응급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정상 임신은 이렇게 널찍한 자궁 안쪽에 자리를 딱 잡는데 자궁의 임신은 90% 이상이 바로 저 좁은 나팔관에서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 얇은 관이 아기가 자랄 만큼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초기에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뭔가 위험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이 초기 임상 증상들을 아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질출혈과 복통입니다. 보통 임신 사실을 알고 얼마 안 된 한 6주에서 8주 사이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통증이라는 게 또 사람을 참 헷갈리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계속 아프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팠다 안 아팠다 한대요. 통증 느낌도 콕콕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묵직하게 아프기도 하고요. 강도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이 정도 아픈 건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증상만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신이 진행되면서 나팔관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뻥 하고 터져버리는 경우예요. 이걸 파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배 안에 피가 엄청나게 고이면서 그야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초응급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말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고 칩시다. 병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정확한 진단을 내릴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그 진단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진단 과정은 크게 보면 딱 3단계로 진행돼요. 아주 논리적이죠? 첫째, 일단 피검사로 정말 임신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둘째, 환자 상태를 봐서 혹시 나팔관이 파열됐다거나 하는 응급 상황의 징후는 없는지 빠르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초음파를 이용해서 도대체 임신이 어디에 되어 있는 건지 그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임신 호르몬, 즉 HCG 수치의 변화 속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상적인 임신에서는 이 호르몬 수치가 이틀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자궁의 임신일 때는 이 수치가 오르긴 오르는데 굉장히 더디게 찔끔찔끔 올라가요. 의사들은 바로 이 속도 차이를 보고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눈치를 채는 거죠.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진단에 거의 확정타를 날리는 건 바로 질식 초음파입니다. 이걸로 들여다보면 다 보이거든요. 의사는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 안은 텅 비어있네. 그런데 자궁 바깥쪽에 아기집 같은 게 보이네 하고 직접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아니면 혹시 파열돼서 배 안에 피가 고여있는지 이런 위험한 징후들까지 싹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궁외 임신이라는 진단이 딱 내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 방법은 과연 뭘까요?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치료법을 결정할 때 의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 응급 상황인가? 환자의 혈압이나 맥박 같은 게 안정적인지 파열된 것 같은 징후가 보이는지 이게 모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갈림길이 됩니다. 바로 이 순서도가 의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환자 상태가 불안정한가? 여기서 네라고 답이 나오면 볼 것도 없이 바로 응급수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 아니요, 즉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다음 단계로 내려가죠. HCG 수치가 너무 높거나 초음파에서 아기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경우, 이럴 때도 보통 수술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약물 치료라는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은 메토트렉세이트라는 항암제의 일종을 써서 임신 조직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 치료고요. 오른쪽은 복강경 같은 걸로 직접 들어가서 임신 조직을 떼어내는 수술적 치료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죠. 약물 치료는 몸에 칼을 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몇 주간 계속 병원에 와서 피 검사를 해야 하고요. 수술은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지만 어쨌든 수술이라는 부담이 있죠. 약물 치료를 고려할 때 HCG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 진단됐을 때 HCG 수치가 약물 치료의 성공률을 거의 예측하게 해줍니다. 보세요. 수치가 1000 미만으로 아주 낮을 때는 성공률이 무려 99%에 달하죠. 거의 다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치가 5000을 훌쩍 넘어가면 성공률이 80%대로 뚝 떨어집니다. 5명 중 1명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의사들이 처음부터 이건 약물보다는 수술이 낫겠습니다 라고 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그렇다면 그 이후의 회복은 어떻게 해야 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향후 임신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섹션에서 이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약물 치료, 그 메토트렉세이트 주사를 맞으셨다면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먼저 엽산이 들어있는 영양제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 약이 엽산 대사를 방해해서 효과를 내는 거라 엽산을 먹으면 약효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치료가 완전히 끝났다고 확인할 때까지는 꼭 피임을 하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귀찮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꼭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받는 겁니다. HCG 수치가 완전히 0으로 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만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실 거예요. 자궁의 임신을 겪고 나면 나중에 다시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하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약물 치료를 받았든 나팔관을 보존하는 수술을 받았든 아니면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든 그 이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임신할 확률은 거의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결국 이것입니다. 자궁의 임신, 물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그 위험 신호를 미리 알고 초기에 발견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증상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나와 내 주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